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2월 25일로 발표가 되면서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 정보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번 시리즈를 보면서 느낀 건 울트라에 몰빵했다? 전작인 S25 울트라가 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S26 울트라가 기변을 고민해볼 만큼 변화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루머 중에 전작에서 이번 S26 울트라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번 갤럭시 S26 울트라는 디자인 변화가 은근 많았는데요. 베젤이 달라진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S25 시리즈에서 기본형이랑 플러스는 테두리가 둥글고 울트라만 갤럭시 노트처럼 조금 더 각진 모서리였잖아요. 이번에 유출된 울트라 렌더링을 보면 전작보다 모서리가 더 둥글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디자인을 재정비해서 S26 기본 플러스 울트라 이 세 개의 일체감을 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은 더 깔끔해질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 울트라는 화면이 커서 손에 쥐는 느낌이나 그립감이 중요해서 이건 실제로 들어봐야 알 것 같고요. S펜을 쓰기엔 노트 같은 모양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분 모양도 달라지는데요. 지금 렌즈들이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튀어나와 있었다면 S26 울트라는 왼쪽에 3개의 메인 카메라가 하나의 카메라 섬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보조 렌즈는 본체에 박혀있는 형태로 나올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갤럭시 S25 엣지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애플도 삼성도 플래그십 모델에는 큰 카메라 섬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카메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이폰 17 프로 인덕션 에디션보다는 깔끔한 편이죠. 그리고 이번 S26 울트라 배경 화면이 유출이 되면서 컬러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민트, 코랄, 바이올렛, 화이트나 실버, 그레이, 블랙 계열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S26 플러스 주황색 렌더링 이미지가 뜬 걸 봐서는 코랄이 아니라 오렌지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둥근 엣지나 카메라 아일랜드 그리고 오렌지 컬러를 보면 삼성이 약간 아이폰을 의식하나 싶기도 한데 두께랑 무게도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S26 울트라는 7.9mm에 214g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맞다면 전작 대비 두께는 0.3mm, 무게는 4g 정도 줄어든 거예요. 울트라 같은 대형폰은 조금만 가벼워져도 손의 피로가 확 줄거든요. 아이폰 17 프로맥스랑 비교해봐도 S26 울트라가 10g 이상 더 가벼운 거라서 플래그십 모델들 사이에선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6 시리즈가 역대급 디스플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로운 M14 OLED 패널에 울트라 모델은 처음으로 플렉스 매직 픽셀이 탑재되기 때문이거든요. 화면 크기, 주사율, 최대 밝기 모두 전작과 동일한데 밝기랑 색 표현은 한 단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력 소비 효율도 함께 좋아지니까 배터리 효율이나 발열 측면에서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건 울트라에 플렉스 매직 픽셀이 탑재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사생활 보호 필름의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화면 픽셀은 AI가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정면에선 또렷하게 보이고 옆에서는 잘 안 보이게 막아주는 기술이에요. 사생활 보호 필름은 물리적으로 부착시키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면이 어두워져서 디스플레이 품질을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필요에 따라서 켜고 끌 수 있으니까 원래 상태의 화질과 밝기의 디스플레이를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울트라는 화면이 큰 만큼 이런 프라이버시 기능이 중요하긴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주는 만족감이 큰 모델이라서 이번에 더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 성능도 더 좋아지는데요. 메인 카메라 센서나 화소는 유지하되 센서랑 조리개 그리고 AI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메인 카메라의 조리개가 1.7에서 1.4, 5배 망원도 3.4에서 2.9로 더 넓어질 건데요.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 이론상 약 47% 정도 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서 셔터 속도도 여유가 생기고 노이즈는 줄고 화면도 더 선명해져서 야간 저도도 촬영의 전작보다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여기에 원 UI 8.5에서 새로 들어가는 AI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더해줘서 노이즈 감소, 전자식 손떨림 방지, 다이나믹 레인지 쪽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건 3배 망원 센서 크기가 오히려 더 작아졌다는 루머가 있는 건데요. 이게 팩트라면 이번 시리즈는 3배 망원에서 조금 힘을 빼고 메인과 5배쯤에 좀 힘을 실은 것 같은데 어떤 줌 구간을 자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반응이 엇갈릴 것 같긴 합니다. 일상에서는 3배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처럼 많이 당겨 찍을 땐 5배 쪽이 좀 더 밝고 선명해서 만족감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전면 카메라 성능도 나아진다고 합니다. 시야각이 80도에서 85도로 넓어져서 셀카를 찍을 때 더 많은 인물을 한 앵글에 담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아이폰 17 시리즈의 1800만 화소 센서 스테이지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이폰 전면 카메라 성능에 못 미친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야각 때문에 펀치홀 크기가 살짝
커질 거라는 루머도 있던데 펀치홀은 사실상 적응하면 신경이 안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카메라 화각은 셀카 찍을 때 바로 체감이 되는 거라서 펀치홀이 조금 더 커지더라도 카메라 쪽을 개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칩셋 얘기로 들어가 보자면 기본,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가 다른 칩셋을 쓸 가능성이 큰데요. 루머 기준으로는 기본과 플러스에는 삼성 엑시노스 2600,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엑시노스 2600은 2나노미터 공정이라 전력 효율이 좋아지고 AI 성능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엑시노스는 나오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울트라는 퀄컴 스냅드래곤의 새로운 칩셋인 만큼 성능은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우려되는 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의 발열 이슈인데요. 스냅드래곤의 동일한 칩셋이 들어간 스마트폰의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고사양 작업을 할 때 칩 온도가 급상승하는 발열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번 울트라는 과연 이 발열을 어떻게 잡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루머가 좀 갈리는데요. 5000mAh로 전작과 동일하다, 아니다, 5200mAh로 소폭 증가할 거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용량 변화가 없더라도 칩셋의 효율이 좋아지고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최적화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실사용 시간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충전 속도도 빨라졌는데요. 유선 최대 60W, 무선 고속 충전이 최대 25W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여기에 치투 마그네틱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치투는 아이폰의 맥세이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25 시리즈는 치투 레디였었는데 이건 폰 안에 자석이 있는 게 아니라 자석이 들어간 케이스를 따로 써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이번 S26은 아예 본체 안에 자석을 넣는 거라 케이스 없이 맥세이프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갤럭시에도 자석형 보조 배터리, 카드 지갑 뭐 이런 기타 액세서리들을 쓸 수 있으니까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 모델은 가격이랑 무게를 신경 써야 되니까 체감이 될 만큼의 큰 변화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엑시노스 칩셋이 들어가는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거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울트라의 힘을 좀 더 많이 준 느낌? 게다가 이번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도 변색이다, 셀룰러다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삼성이 이번에는 울트라에 몰빵한다는 전략을 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카메라 저조도 성능이나 플러스 매직 픽셀이 탑재된다는 루머들만 봐도 갤럭시 S26 울트라 살만하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갤럭시 S26 시리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